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블룸버그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도 25bp 인하 가능성을 87.6%로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소식에 즉각 반응하며 상승했고 알트코인 시장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채택하려는 초강도 경기 부양 정책이 2026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규모 유동성 파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삼는 감세, 또 금리 인하 압박,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본격화되면서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 창펑은 비트코인 매나 행사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4년 사이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며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는 비트코인 급락장에 오히려 보유량을 올해만 3배 가까이 늘렸으며 11월까지 17% 하락하는 동안 전략적으로 4억 4,300만 달러 상당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는 이달 들어 1조 3,5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매도설을 일축했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랩스의 정준혜입니다. 오늘도 블록체인과 크립토 생태계의 혁신을 탐구해 볼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FOMC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이 내년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도 071랩스의 딜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간밤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좀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 번에 좀 확 바뀐 모습이거든요. 이번 반등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약 2시간 만에 약 5%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94,000달러까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고용 지표가 낮게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시사가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다시피 이렇게 반등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시장에선 이미 이게 선반영된 영향이 없잖아 있다라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승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좀 연속성을 가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바로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랑 일맥상통할 텐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재돌파했고 이제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슈퍼사이클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물론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회복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작점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요. 온체인 데이터만 보면 회복을 한 게 맞아요. 지난 주간 거래량, 현물 거래량은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지난 72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기관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 수가 대략 한 16,200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펀딩 레이트 이걸 보면은 이제 0.015%로 롱 포지션이 우세한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과거에도 그랬듯 국채 수익률이 10bp 떨어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2,000불 정도 오르는 이런 그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1일에 이제 QT도 마무리가 됐고 그거와 이제 타이밍 좋게 맞물려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보인 것 같은데 여전히 현재 과도한 미결제 약정 그 포지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이 규모가 많은데
시장과 반대되는 반전되는 악재가 하나 터지게 됐을 때 이제 연쇄적으로 거대 청산을 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네. 흔히 맥스페인이라고 하죠. 최대 손실가가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곳이 92,000달러 부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하락세였다가 단기 반등이 잠깐 나왔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라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변동성에 특히 더 크게 취약하게 이제 흔들릴 수 있는 하락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트럼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트럼프가 공략한 그 정책들만 봐도 내년에 그러니까요. 이제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겠다는 내년이 의지가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죠. 뭐 네. 사실상 뭐 소득세 전면 폐지, 2,000달러 지급, 그리고 대규모 감세 패키지를 이제 하면서 연준에도 이제 비둘기파 이제 인사도 배치를 하는 걸 보면은 엄청난 양이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트럼프가 또 집권 초기 때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이랑 뭐 지니어스 액트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기존 금융 인프라 도입 같은 거를 계획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게 또 정책들이 2026년 실제로 액티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뭐 커스터디나 이런 걸 통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긴 한데요. 네. 반면에 트럼프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말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 가족 사업, 그 가족의 크립토 사업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 변동성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네. 이제 시장의 리스크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 중간 선거까지 본인의 이제 정치적 카리스마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초기 정책, 뭐 경제나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쉽게 뒤바꿀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책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유동성 공급이 이전 사이클과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2017년이나 2021년을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몇몇 초기 기업들이 들어오는 약간 소매 주도형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반면 2025년은 완벽하게 제도적 인프라가 끌어온 유동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M2 성장도 약 4.6%에 그쳤고, 그리고 QT가 이번 달 1월에 종료되었음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9만 달러에서 9만 2천 달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유지하는 걸 보면은 매크로 유동성 의존성이 매우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기관들도 M2나 이런 차트만 보지 않고 ETF 유입률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 사이클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6년이 되게 낙관적이라고 네. 보는 시선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위험 요인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 정책 실행 불확실성입니다. 네. 네, 대규모 감세 완화나 이제 구상 같은 거는 결국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비트코인 준비금 그 법안 관련해서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 그것도 실제로 봐야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세 정책 발 리스크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유동성 확대가 관세 리스크와 합쳐지면은 네. 물가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위험 자산이 비트코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밸류에이션 리스크인데 현재 시장은 약간 선반영됐고 기대감을 이미 끌어모은 상태라서 온체인과 실물 수요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 또다시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내년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책 실행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운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정산 레이어라는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진 세이 블록체인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하이 발로. 안녕하세요. J. Rumen Justin Nida Seyeso Wasayo. 오늘 새에 대해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So I got into crypto back in 2016 when I realized that it blended my two areas of interest, economics and technology. In 2017, I started one of the early crypto funds, raising a bit of capital to invest in liquid tokens in the space, and I've been here ever since. Most recently, I spent a few years over at Solana as one of the early employees there before jumping over to Say. What was really interesting to me about Say was that it was a blockchain purpose-built for financial transactions by founders coming from some of the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world, Goldman Sachs and Robinhood. It was also interesting how Say was solving for one of the major problems I saw at Solana, the lack of compatibility with Ethereum and its broader ecosystem. Say is the fastest, cheapest EVM blockchain where users and developers can use all of the tools and infrastructure that they're already familiar with while taking advantage of industry-leading speed and low fees. Users can send upwards of 20,000 transactions for less than $1, and those transactions settle in under half a second. Say has become the blockchain of choice for both native applications across areas like DeFi, gaming, and AI, while also servicing some products from some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like Apollo, Brevan Howard, and BlackRock. Say today has one of the largest user bases in all of crypto, with over 10 million monthly active users, and settles billions of dollars each week. Say's earned the backing of some of the largest names in both crypto and traditional finance, such as Coinbase, Circle, Jump, Multicoin, and OKX. Say, in simple terms, is a blockchain designed for fast, cheap financial transactions. It combines the network effects of Ethereum with the performance of Solana. The Say token is the economic unit that powers the Say blockchain network. You can think of Say as the gas that powers the engine, which is the network itself. The token is used for transaction fees, staking, governance, and serves as native collateral as well as a trading pair across the broader DeFi ecosystem. We at the Say Development Foundation believe that a significant part of the economy of the future will run on blockchain rails, and that Say will become the decentralized Wall Street that enables this future. Say was purpose-built for financial transactions, so it's incredibly well positioned to onboard the trillions of dollars that will be coming on chain over the next decade. One important thing to note here is that financial transactions can, of course, come from more obvious verticals like stablecoin settlement or real-world assets, but it can also come from areas like gaming, where in-game assets require high-performance settlement rails. So we believe that having a deep, diverse ecosystem like we've been building will be one of the unique drivers for our growth. Core metrics that will drive growth in the Say ecosystem include things like daily active users, stablecoin settlement volume, total value locked, and DEX volume. And some of the core products that will drive this growth include apps across areas like I mentioned, gaming, social, and AI, as well as DeFi, but also core infrastructure like the upcoming Say Giga upgrade, which will make Say 50x more performant than any other EVM chain. Korea has had a long-standing history of being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with examples like esports and mobile gaming showing how Korea sometimes lives years, if not decades in the future relative to other regions. We are, of course, seeing the same thing happen with blockchain, where Korea has been a leader from the very start, and Say has been able to onboard many users to date, but we think that a lot more can be done. And so Say Development Foundation will be investing heavily in Korea to grow the network's presence in the region.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Say, using it, or deploying your application on Say, please do visit our website at say.io or join our Korea Telegram group at t.me/kr_SEI. It's been really great chatting with you guys, and I'm really excited to see what the future looks like for Say in Korea. 네, 영상 시청하고 오셨는데요. 세이가 스스로를 정산 레이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떤 변화 속에서 이런 개념이 등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크립토 시장은 느끼셨다시피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실물 자산, 그러니까 웹2의 자산들이 어떻게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냐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출발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RWA라고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온체인 달러이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등장한 토큰화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뭐 페이먼트, 기존 이제 전통 결제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결제 인프라에 추가하면서 이제 온체인 거래 금융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고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의 이제 기축 통화가 된다면 이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제 웨이브는 바로 이제 토큰화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RWA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MMF, 뭐 금,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사모펀드 같은 전통 금융 상품들이 이미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온체인에 올려져서 24시간 유통되는 형태로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제도권에서도 대비 중이죠. 앞서 말씀드린 지니어스 액트,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먼저 채택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더 많은 이제 자산들을 온체인화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네. 이런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당연합니다.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점점 이제 온체인화가 일어났을 때, 자 이거를 기존 금융에서 했던 정산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정산 레이어의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세이가 거기를 이제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만 보면 좀 단순해 보이는데 왜 이 RWA 같은 토큰화까지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한 거는 이제 네. 얼마 안 됐는데 맞아요. 이미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의 이제 맛보기 단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본 게임은 이 RWA, 즉 전통 자산의 토큰화가 시작되면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 RWA, 실물 자산화가 제공하는 이점이 정말 단순한 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산이 24시간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전통금융이나 뭐 은행은 밤이나 주말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거래가 그렇죠. 멈추지만 네. 온체인화가 되면은 여느 다른 코인들처럼 24시간 7일 내내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해지겠는데요. 그렇죠. 편리함 플러스 이제 국채나 이제 MMF 토큰화가 되면은 네. 주말에 이제 묶어둘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사업 수익을 네. 이뤄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사람 손으로 하던 복잡한 절차가 자동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담보 관리, 뭐 환매, 이자 지급,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거를 이제 기관이 하게 되는데 원래 수동적으로 했던 일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개사, 커스터디, 결제사가 다 각각 이치 플레이어로 이제 일을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코드로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비용도 줄고 시간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기관들의 RWA 수율을 증폭시켰고 실제로 RWA 시장은 2022년 대비 900% 성장을 해서 약 지금 350억 달러 시장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BCG에 따르면 2030년에 RWA 시장 그 가치가 16조 달러, 약 2경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엔 토큰화를 이제 열어주는 문이었다면 이제 RWA는 돈이 굴러가는 구조 그 자체를 판도를 바꾸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RWA가 조금 더 큰 시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체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관은 어떤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주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 전송 얘기하면서 여러 네. 개의 길 설명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선정할 때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이 뭐냐면 금융기관의 거래는 몇십억에서 크게는 몇백억이 주문이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 블록체인이 느리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은 트랜잭션이 실패해서 수수료가 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형 슬리피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불리한 그런 주문을 어쩔 수 네. 없이 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네트워크 지연이나 어떤 오류가 생기면은 결국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게 이 네트워크 토큰의 가격보다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네.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산 확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영어로 finality라고도 하죠. 이 finality가 무슨 뜻이냐면 거래가 완전히 끝나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금융에서는 앱에서 이제 결제가 체결됐다라고 이제 팝업이 뜨면은 사실 아직 소유권은 이전된 건 아니죠. 이 약속만 체결된 거지. 네. 그래서 실제 소유권은 뭐 흔히 아시는 T+1, T+2처럼 네.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이틀 있다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틀이나 일일 과정에서 그 사이에 오류나 취소나 뭐 지연 가능성도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반면에 블록체인의 장점은 네트워크 블록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소유권도 옮겨지고 이제 정산까지 바로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블록체인이 좀 유리하긴 한데 네. 가끔 블록체인에서 롤백이 되거나 그리고 동일 거래가 재실행되거나 체인 가부화로 트랜잭션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체인이 블록체인이어도 아무리 거래를 이제 확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거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안정성과 파이널리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체인이 몇 개 없는데 이게 세이가 여기서 정산 레이어로서 노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좀 해보면 안정성과 정산 확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서 세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세이가 가진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세이는 EVM 기반인데 네. EVM 기반이 좀 대략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EVM을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이 만든 표준 운영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스마트폰으로 치면 안드로이드 AOS가 되겠죠. 이 환경 위에서는 이미 기존의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놓은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지갑이나 수많은 이제 인프라가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BNB, 폴리곤, 뭐 아발란체, 베이스 이미 네. 많이 들어보신 대형 네트워크들은 이미 EVM 호환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2%가 EVM 체인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EVM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호환성을 갖고 이 토큰화를 고려할 때 EVM 기반을 선택할 텐데 그중에 세이도 이 EVM을 사용 중이고요. 두 번째 강점은 이제 EVM 중에서도 세이는 체인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네. 뭐 솔라나가 속도가 빠르고 동시에 많은 그 거래 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한데 솔라나는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인 SVM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네. 세이가 노리는 거는 이런 솔라나급의 속도와 성능을 EVM 환경 안에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즉 EVM처럼 넓은 호환성을 사용하면서 네. 속도까지 솔라나급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업그레이드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좀 중요한 강점인데 이미 세이가 EVM 체인 중에서 실제로 기관들이 자산을 올리고 있는 몇 안 된 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서클이 발행한 USDC도 세이에서 이제 네이티브로 발행을 하고 있고 일 거래량이 약 6천만 달러 정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레이저 디지털 그리고 브레븐 하워드 같은 이제 대형 글로벌 이제 기관들도 자사 펀드를 세이 체인에서 토큰화해서 론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EVM 구조 그대로 가져오면서 속도와 정산 성능이 뛰어난 게 세이의 강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이의 앞으로의 비전도 궁금한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세이는 일단 토큰화된 금융 자산이 돌아가는 기본 인프라를 우리가 깔겠다라는 네. 미션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지금 온체인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당장 금융에서 보면 결제나 뭐 담보나 대출 정산 리발렌싱 이런 게 모두 다 블록체인에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는 엄청난 트래픽입니다. 수백 배 이상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이제 트랜잭션 per second라고 하는데 이 TPS 성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세이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세이 기가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이 기가 업데이트는 1초에 약 220만 TPS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올리고 네. 기존 EVM의 성능을 50배 이상 올리겠다라는 업그레이드를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전에 이제 세이팀에서 전달받은 건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기업에서 이제 주요 파트너십 공식 발표도 나간다고 하니까 네. 방송 끝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본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고 나중엔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적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이를 한 줄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대규모
토크나 자산의 정산을 끊임없이 처리해주는 산업용 블록체인이라고 한 줄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긴데요. 네,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온체인 금융이 굴러가는 인프라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체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랩스에서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 비트코인 반등과 또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 그리고 세이 블록체인의 정산 레이어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세이의 블록체인 정산 레이어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물 자산이 어떻게 온체인으로 이동하는지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세이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좋은 상품들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참여 기간은 오늘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께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